6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도착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따라 실시될 남북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8개국으로 구성된 위원단은 서울 덕수궁에 사무실을 차리고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장 메노는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 위원단의 목적임을 밝히고 남한에 이어 북한에 입북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에서 돌아온 대답은 거부였다. 결국 유엔은 2월 26일 소총회를 열고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결정한다. 그것은 남한 단독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엔에 의해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된 후 남로당은 폭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남로당의 폭력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쪽 끝 제주도에 비극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4월 3일 새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의 경찰서를 일제히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의 시작이었다. 무장대는 분단을 의미하는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며 공개했고 여기에 일부 제주 도민들도 합세했다. 진압작전은 다음해 봄까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 도민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이 좌익으로 몰린 양민들이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원한과 증오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슴에 담아둬야 했다. 양민 학살을 불러온 과잉 진압에 대해 정부는 2003년 정식으로 사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5년이 되던 해였다. 이 무렵 북한은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단체 지도자들이 모일 것을 제안했다. 남북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김구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그의 북행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경교장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조국의 분단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 여긴 김구는 19일 북으로 향했다. 남북 간 지도자의 만남은 사실 단독 선거가 결정된 직후 김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한 달 뒤 북한은 정당 사회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시킨 남북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몇몇 우익 인사는 제외됐다. 해방된 이후에 남북 조선의 저저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큰 의의가 있습니다.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시할 대결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가 위대한 발전이며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군 철군 요청과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에 대해 북측은 소련의 것과 유사한 헌법과 체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5월 5일 김구 일행이 서울로 돌아왔다. 이들의 방북은 조국의 분단을 막고자 한 충정으로 여겨졌지만 한편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는 비판도 생겨났다. 그런 가운데 선거는 닷새 앞으로 닥쳐와 있었다. 5월 10일 선거가 있던 당일 아침 좌익의 방해 공작에 대비해 전국의 경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하는 투표, 그것은 첫 경험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혹여 실수라도 할까 조심스럽게 투표에 임했다. 이날 사람들은 자신이 던지는 한 표를 통해 전혀 새로운 참여의식을 체험하고 있었다. 한편 유엔 한국위원회에서 파견한 35명의 감시원이 선거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날 투표 결과 904명의 입 후보자 가운데서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5월 31일 재헌 국회가 개원했다.
7월 20일에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총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선출됐다. 김구는 선거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13표를 얻었다. 부통령은 130표를 얻은 이시영이 선출됐다. 대속의원 195명의 8월 15일,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해방이 된 날로부터 꼭 3년이 지난 이날, 수많은 군중들이 아침부터 식장으로 몰려든 가운데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됐다. 김인현 33인의 한 사람인 오세창의 소개와 함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군중 앞에 등장했다. 8월 15일 오늘에 고향하는 인식은 우리의 사방을 그려하는 동시에 우리 서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결국합니다. 이날의 동양의 한 창조부진 대한민주정부가 국내에서 40여년을 두고 사람들의 꿈꾸는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있다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침내 정부가 수립됐다. 만 3년에 걸친 미 군정시대도 막을 내렸다. 이제 38선 이남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7월 24일, 북한에서는 태극기가 내려졌다. 그리고 인민공화국기가 개양됐다. 남과 북을 이어주던 태극기는 이제 북한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갖추고 있었던 김일성은 공화국 수립의 선언만은 남한 정부의 수립 뒤로 미루고 있었다. 이미 모든 통치 체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것은 이해 9월 9일. 이로써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개의 정부가 마주서게 됐다. 정부 수립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10월 20일, 이른바 여순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14연대 좌익계 군인들은 제주도 무장유격대 진압을 위한 출동에 대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선동했고, 반란군은 여수 순천에 이어 3일 만에 벌교 구례까지 장악했다. 진압 과정에서 많은 양민들의 희생도 뒤따랐다. (48년) 이해가 끝날 무렵 유엔 총회에선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했다.